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81번째 시간으로 첫눈이란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눈, 한보경. 첫눈 치고는 눈발이 제법 굵었다. 순식간에 하늘을 점령해 슬픔조차 앗아갈 기세였다. 바람은 눈바람의 흐름대로 천천히 불어댔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1년 만에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손마저 놓쳐버렸다. 엄마의 영정 앞에서 큰오빠는 자신보다 젊은 모습으로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신살이 되기 전 일을 놓았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께 더욱 극진했다. 우리 식구 중 그 누구도 아버지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두 분이 다투는 일은 있었지만 알고 보면 어머니의 기가 어두워서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50년 전 셋째 딸이 태어나던 해에 땅을 빼앗긴 충격으로 중이 위험을 앓다가 양쪽 귀가 상했다. 치료를 놓쳐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보통의 말도 잘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부주기로 동네 이장이라는 이가 인감을 도용해 아버지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놓았다. 농사지을 논에 물을 가두고 모내기를 하는 날 이장이 나타났다. 너의 논에 말도 없이 농사짓는 법도 있대요. 하늘이 무너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물이 가득 찬 논바닥을 정신을 내놓은 사람처럼 뒹굴었다. 일하는 사람 누구도 어머니를 말릴 수가 없었다. 10여 년의 재판 기간 동안 들인 돈도 만만치 않았다.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은 장날인데도 옷을 곱게 차려입고 나가셨다. 입성이 사나우면 판사도 업신여길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손을 뿌리치며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면 어머니 혼자 집을 나섰다. 밤늦게 풀이 죽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어깨를 큰오빠는 말없이 안아드렸다고 한다. 법원을 떠나드는 동안 내 눈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넘쳤던 기운도 재판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돈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흔적 없이 빠져나갔다. 끝내 재판에서도 졌다. 이장은 우리 집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사기를 친 돈으로 자신의 딸을 부잣집에 시집보냈다. 그 후로 몇 해가 지나고 다른 사람이 그 논을 샀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빠는 20살이 되기 전부터 집 짓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생계를 짊어졌다. 가난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비벼댈수록 염치 없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장남으로서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대망갔다. 어머니는 죄인처럼 어린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다. 아들은 모른 척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어머니 덕에 그놀게는 부식이며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읍내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동네에 애경사가 있어도 어머니 주머니에서 먼저 봉투가 나왔다. 그 후에 집안의 큰일도 어머니의 주머니가 도맡아 해결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분주했다. 큰오빠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놓친 눈을 되찾으려고 여러 번 누님자와 흥정을 하였지만 헛사였다. 농사를 지어보니 그 논에서만 수확이 좋았다는 게 팔 수 없는 이유였다. 훗날 주변에 논을 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어머니는 한 번도 큰아들에게 하대를 하신 적이 없다. 어려서부터 큰애야 아범아 애비야로 불렀다. 말 것도 언제나 하였나 하게나로 맺었다. 나는 문상을 온 손님을 맞다가 멀찍이 서 영정 앞에 앉아있는 큰오빠를 바라보았다. 강대뼈가 두드러진 깡마른 얼굴이 수심의 깊이를 짐작해 했다. 어깨가 처질 대로 처져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만 같았다. 환갑이 넘도록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크고 작은 일에 어머니가 함께 했으니 그에게 어머니는 큰 나무이며 고단한 등을 기댈 수 있는 바위였던 셈이다. 이제야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 오빠에게 있어 어머니의 빈 공간은 크고도 클 것이었다. 큰오빠가 문상객을 만난 모습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두 남동생을 옆에 두고 곡을 할 때의 목소리는 무겁고 아프게 들렸다.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된 외출은커녕 외박도 못했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자식들 집에 다니러 가면 하루 저녁도 못 참고 안 사람을 찾는 통에 어머니는 다음날 일찍 보따리를 싸야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는
어머니랑 하고 싶었던 일을 계획했다. 멀리 사는 여동생들 집에도 며칠씩 다녀오게 하고 가족여행도 꿈꿨다.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어 했다. 날 잡아 햄버거 가게에 가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를 베어 물고 싶었다. 피자집에서는 식탁을 가득 메우는 크기의 피자를 시켜 어머니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어머니는 어느 날 느닷없이 떠나가 버렸다. 기력은 떨어졌지만 따뜻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손마저 놓쳐버린 안타까움에 한숨이 절로 났다. 자신의 짐을 언제나 대신 짊어 주셨던 분이셨다. 평생을 당신보다는 남편이나 자식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신 분, 어머니를 이런 슬픔에 목 놓아 울면서도 우리는 걸음걸이마저 위태로워 보이는 큰오빠의 모습을 살폈다. 구부정하게 앉아 영정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보는 것만 같았다. 내가 오빠 옆으로 다가갔을 때 나의 등을 따독이며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첫눈이 이렇게 뻥뻥 쏟아져 내린 적이 있었던가. 큰오빠는 눈이 내리는 줄도 모른 채 망연히 어머니의 영정 앞에 붙박아 있었다. 첫눈을 보면 극이 덩굽은 오빠의 뒷모습이 보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